오늘은 카푸오시키가 A45 조수석에 앉아서 가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 건 카푸오시키 동생인데 오늘 차 견적을 받으러 가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카푸오시키 동생은 카푸오시키가 A45 사기 전에 탔던 스파크를 타고 다니는데 3년 만에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차를 바꾸기로 했어요. A45를 사버리는 카푸오 형의 용기에 감명받았는지 자기도 외제차를 사겠대요. 취업한 지 이제 3개월인데 벌써 외제차를 산다고 해서 카푸오시키는 걱정이 돼요. 차를 계약하기 전에 카푸어의 삶을 경험시켜주기 위해 운전을 시켜봐요. 일단 습불로 바꿔줘요. 밟아보라 했는데 무섭다고 못 받겠대요. 이렇게 간땡이가 작아서요. 차 할부금을 감당하려면 간땡이가 커야 하는데 카푸어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오늘 차 견적을 받으러 갈 곳은 지금 보이는 포르쉐로 가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포르쉐는 파이낸셜 승인도 안 날 거니 패스하기로 해요. 안타깝게도 오늘은 벤츠도 아니에요. 일단 카푸오시키는 동생에게 발렛을 맡길 땐 여유있고 점자는 척 내려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오늘 견적을 받으러 온 곳은 BM인데 카푸오시키 동생이 취업 공부할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던 브랜드예요. 스파크 뽑을 때부터 카푸오시키랑 인연을 맺은 딜러 형님인데 한 5년 전에 BM으로 회사를 옮겨 견적을 받으러 왔어요. 들어가자마자 7시리즈랑 X7 형님이 반겨줘요. 일단 구경은 이따 하기로 하고 견적부터 받아보기로 했어요. 카푸오시키 동생은 차 전시장 자체가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면서도 초조해 보여요. 견적을 받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서 아까 봤던 7시리즈랑 X7 형님을 보러 가기로 해요. 앞자리를 보는데 벤츠처럼 계기판 모니터가 센터까지 이어져요. 조수석에는 X7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도 있어요. 뒷자리를 보는데 카푸오시키는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깜짝 놀라요. 포르쉐 친구의 마칸을 탔을 때랑은 많이 달라요. 마칸 탔을 땐 무릎이 의자에 닿아서 조만간 관절이 나갈 것 같았는데 X7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비싼 차답게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어요. 또 비싼 차답게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는데 이상한 버튼들이 있어서 한번 눌러봤더니 3열이랑 2열 시트가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 밑에 조그만 트렁크 문도 자동으로 열려요. 카푸오시키는 저런 신문물을 처음 접해봐서 숨이 거칠어져요. 아마 불을 처음 발견한 구석기 시대 원시인이 딱 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엔 7시리즈 형님을 뵈러 가요. 다가가면서 문 손잡이가 없길래 당황했지만 설마 이건가 하고 눌러보니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카푸오시키는 저런 최첨단 신문물을 계속 접하다 보니 숨이 거칠어지다 못해 안 쉬어지려고 해요. 앰비언트가 벤츠랑은 또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뭔가 코엑스에 있을 법한 조명들이에요. 뒷자리엔 양쪽 문에 조그마한 모니터가 달려있는데 극장 어쩌고가 있길래 눌러봤더니 천장에 달린 모니터가 내려와요. 처음에 저게 내려올 때 카푸오시키는 뭐 고장낸 줄 알고 숨이 거의 멎었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머리가 아파진 카푸오시키는 동생에게 돌아왔는데 견적서를 본 카푸오시키 동생은 고민이 깊어진 것 같아요.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여기엔 1시리즈 시승차가 없다고 해서 근처 다른 전시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굉장히 친절하신 딜러 선생님이 시승을 시켜주시기로 했어요. 내부 느낌은 같은 급이라 그런지 A45랑 거의 똑같아요. 한번 짧게 밟아봤는데 카푸오시키 동생은 스파크에 비해 잘 나가서 그런지 숨이 가빠진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는데 겉으로 봤을 땐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BM의 시그니처인 저 뭐라 하지 잠금 막대기 파노라마 썰루프도 달려있어요. 뒷자리는 A45나 마칸 뒷자리랑 느낌이 비슷해요. 카푸오시키는 뒷자리에 앉아서 시승을 즐기다가 1시리즈 살 거면 미니쿠퍼 S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푸오시키 동생은 싫다고 했지만 일단 끌고 가보기로 해요. 길에서 A45 친구를 만나 힘차게 인사해요. 사실 카푸오시키 동생은 미니 전시장에 가기 싫다고 했지만 카푸오시키가 집 갈 때 차 안 타고 걸어갈 거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 않고 미니 전시장으로 운전을 해요.
카푸오시키 형제가 갔던 미니 전시장은 전시장 앞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했어요. 둘 다 옷도 거지같이 입고 가서 무시당할까봐 에이사오 차키를 잘 보이게 손에 들고 들어가요. 카푸오시키가 미니를 추천한 이유는 카푸오시키 동생이 차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3년 동안 취업을 준비한 노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젊을 때 외제차를 타고 싶단 건데, 그런 이유라면 BM1 시리즈보단 미니가 더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1 시리즈면 카푸오시키 마냥 카푸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카푸오시키는 동생이 미니 사면 가끔 뺏어 타려고 미니 사라는 걸 수도 있어요. 미니의 단점 중 하나는 없다시피 한 뒷자리인데, 시승할 때 카푸오시키 등치가 뒷자리에 구겨 들어가지는지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딜러 선생님이 절대 안 구겨 들어가진다고 생각하셨는지 완강히 본인이 뒷자리에 앉으시겠대요. 앞자리에 앉아본 카푸오시키는 딜러 선생님의 판단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앞에 탈 때도 충분히 구겨 들어가졌어요. 미니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서 오디오가 죽인대요. 딜러 선생님이 노래를 틀어주셔서 들어보니 확실히 A45보다 좋아 보여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밟아보는데, 가변 배기가 열려서 배기음이 꽤 크게 들려와요. 배기음이 묵직하지 않고 가볍긴 하지만 미니 JCW가 아니라 일반 S에서도 이런 배기가 나오다니. 카푸오시키 동생은 지금 1 시리즈랑 미니 고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대요. 근데 확실한 건 카푸오시키 동생을 보니 아까 1 시리즈 시승할 때보다 호흡이 더 가빠진 것 같아 보여요. 주차를 하고 내려서 동생은 한숨을 쉬며 미니를 쳐다봐요. 전시장으로 돌아와서 동생은 계속 저 자세로 미니를 쳐다봐요. 견적을 내보니 1 시리즈보다 금리도 1%나 낮고 가격도 훨씬 싸요. 미니는 생각 안 했는데. 견적서를 본 동생은 한숨만 늘어나요. 동생도 미니가 끌리는지 자꾸 뒤돌아봐서 미니를 쳐다봐요. 돌아오는 길에 카푸오시키는 동생에게 카푸어 삶의 압박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려주고, 너가 감당할 수 있으면 계약하라고 알려줘요. 카푸오시키 동생이 1 시리즈를 사는지 미니를 사는지 아니면 그냥 스파크를 쭉 타는지 다음 영상이나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 전시장 사돌아댕기느라 기름을 다 써서 주유소에 왔는데 마침 운명의 장난처럼 미니가 지나가요. 전 여친을 바라보는 것 마냥 지나가는 미니를 아련하게 쳐다보는 동생의 모습으로 영상을 마무리해요. 여러분의 마무리는 좋아요와 구독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